이야기는 은퇴를 준비 중인 베테랑 암살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수년간 이 직업에서 고생한 끝에 그는 드디어 자신이 항상 꿈꿔온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받을 거액의 연금 덕분입니다. 하지만 젊은 암살자 그룹이 그를 몰래 포위하고 멀리서 저격수가 노련한 암살자의 몸에 총알을 쏘아 맞춥니다. 그때 다른 암살자들이 몰려와서 그가 저항하려 할 때 총을 쏘아 노인을 쓰러뜨립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노 암살자는 젊은 암살자 그룹의 두목이 바로 자신과 같은 회사에 속한 힐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힐디 HILD. 그는 노인을 한마디 남기고 총 한 발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 그녀와 동료들은 대기 중인 헬리콥터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던컨, 최고의 암살자입니다. 그는 살해된 암살자와 같은 회사에 있으며 HILD 같은 회사입니다. 던컨은 암살자로 활동하며 암살 임무를 수행했지만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HCGA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명성을 얻기 위해 던컨은 온몸의 상처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픈 상처를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삶에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계약에 따르면 던컨은 14일 후에 공식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의 회계사는 던컨이 암살자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거대한 암살자 경력 덕분에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던컨은 사랑과 가족을 놓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매년 던컨은 회계사에게 같은 은행에서 20만 달러를 자선단체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돈은 고아 아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건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날 사장님의 가까운 비서가 던컨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최근 회사의 몇몇 암살자들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초반에 살해된 노 암살자는 네 번째 희생자입니다. 모든 사건은 멕시코 출신의 한 암살자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는 복수를 원한 러시아 암살자입니다. 이제 사장은 복수 계획을 승인하고 그 멕시코 암살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의 보상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던컨은 은퇴하기 전에 더 이상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는 이 임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던컨은 회계사와 등록된 네 채의 집 중 하나에 가는 대신 외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평화로운 삶을 살 계획입니다. 던컨은 가는 길에 작은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기르는 비디오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던컨을 만나면서 불행한 운명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던컨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그를 핥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던컨은 악몽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소음이 들리자 그는 총을 꺼내 강아지를 쏘았습니다. 불쌍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핥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던컨은 강아지를 묻고 강아지 기르는 방법 책을 태웠습니다. 그는 강 건너편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이웃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패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 던컨은 그 나무를 쉽게 다 쳐냈습니다. 카가 돌아와서 정리된 장작 더미를 보자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던컨은 카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작은 장난을 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저녁에 던컨은 비로부터 15개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오랜 동료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멕시코의 그 암살자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장은 던컨을 지명하고 보수를 2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100만 달러의 보증금, 나머지 100만 달러는 임무가 완료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으니 던컨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에게 목표에 대한 서류를 보내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이 멕시코 암살자는 벨라루스에 있는 뚱뚱한 남자입니다. 던컨은 비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그 뚱뚱한 남자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살자 회사 측에서는 사장이 전신이 뚱뚱하고 피부가 노란색인 브루트라는 남자입니다.
앞으로 그를 노란 뚱뚱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알고 보니 그가 비와 함께 던컨에게 맡긴 임무는 함정이었습니다. 목적은 던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죽게 하여 그의 막대한 연금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은퇴를 앞둔 4명의 암살자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노란 뚱뚱이가 꾸민 짓입니다. 이 암살자 회사는 그 노란 뚱뚱이의 아버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노인이 죽은 후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헐값에 팔고 싶어 하지만 현재 회사는 거의 3천만 달러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그 노란 뚱뚱이는 은퇴를 앞둔 암살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연금을 빼앗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약서에는 회사의 암살자가 임무 수행 중에 죽거나 불확실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미리 직계 가족을 지정하지 않으면 연금 전액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자들은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 사이 던컨은 벨라루스에 도착했고 그는 아는 유흥업소 여성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을 데리고 목표방 바로 옆에 있는 호텔 방을 빌리게 한 후 그는 프런트에 가서 자신의 방 열쇠가 고장났다고 알렸습니다. 던컨은 여기에서 자물쇠의 수리공으로 가장해 고의로 소란을 피워 옆방의 목표의 주목을 끌려고 합니다. 뚱뚱한 남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던컨을 찾아가서 계산을 하려고 나섭니다.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못에 걸려 던컨에게 모총으로 벽에 쏘여 붙어버렸습니다. 던컨은 뚱뚱한 남자의 부하들을 처치합니다. 뚱뚱한 남자가 방에 들어와 남은 놈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그는 갑자기 자신의 파일이 책상 위에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던컨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뚱뚱한 남자는 던컨을 죽이도록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보를 얻지 못하자 던컨은 뚱뚱한 남자를 처치하기로 결심하고 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비에게 뚱뚱한 남자를 암살하는 임무를 수락한다고 말하며 즉시 100만 달러의 보증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는 그렇게 말하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돈을 받은 직후 던컨이 뚱뚱한 남자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내고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전화로 알리며 남은 금액을 하루 안에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비는 어지러웠지만 던컨이 한 말은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던컨은 누군가가 이 사건에서 그녀를 해치려 한다고 말하고 비에게 이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는 당황하여 뚱뚱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꽃이 머리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뚱뚱한 남자도 던컨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달래기 위해 먼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되찾겠다고 결심하고 힐데의 젊은 암살자 팀을 보내 던컨을 처리할 것입니다. 던컨은 작은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계속합니다. 마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켄과 머그자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처음에 칸은 던컨을 만날 때 긴장했으나 그가 자신에게 장작을 패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삶과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습니다. 던컨은 캑에 약간의 감정을 느끼고 선물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바로 권총이었습니다. 독특한 선물이죠. 그 후 던컨이 캑에 총 사용법을 가르칠 때 그녀는 갑자기 떨며 뭔가 끔찍한 일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칸은 총을 쏠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총을 땅에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13살 때 칸은 도서관에서 산타클로스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했었고 어느 날 밤 산타클로스를 가장한 남자가 술에 취해 그녀를 성추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칸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총을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를 안치고 죄를 깨닫고 반가쇠를 당기게 하니 던컨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놈을 찾아내서 망치로 그를 때려 죽여서 칼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전개에서 힐데의 팀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던컨의 회계사에게 가서 던컨이 소유한 사체의 집에 대한 자세한 주소를 강제로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던컨이 신중해서 그들은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각 주소를 찾아갔지만 실망했습니다. 내 집 던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임대 중이었고 집은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들은 던컨이 남긴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장의 보고서에는 20만 달러가 어떤 자선단체로 송금되었다고 적혀 있었고 이 돈은 외딴 마을의 한 은행에서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HILD. 즉시 동료들을 데리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긴 여정을 거친 후 그들은 결국 보고서에서 은행을 찾아내고 주변을 번갈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던컨은 택에 총을 선물한 실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선물을 고르기 위해 마을에 왔지만 이 마을은 너무 작아서 가게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HILD의 부하들 던컨을 빠르게 발견하고 즉시 HILDE에 알렸습니다. 던컨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룹의 한 여자가 늑대라는 이름으로 차가 고장났다고 가장하며 던컨은 멈춰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보니 그녀가 일부러 코트를 끌어올려 무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던컨은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늑대가 던컨에게 자신의 차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도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녀는 눈보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던컨의 집에 가고 싶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던컨은 의심했지만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던컨은 늑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전화기를 충전한 후 늑대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눈보라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되어야 데리러 갈 수 있어. 그래서 늑대는 당당하게 던컨의 집에 남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늑대는 도발적인 말로 던컨을 자극하며 그녀의 마음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성인 전용 무술 장면입니다. 이때 HRD는 집을 포위했습니다. 저격수가 원거리 공격을 담당합니다. H1대가 나머지 일행을 이끌고 양쪽에서 접근합니다. 저격수가 돌을 조준할 때 눈빛은 매혹적이지 않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총알이 발사되었지만 맞은 사람은 늑대였어요. 도는 그 기회를 이용해 피하면서 HILDE에 맞서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동료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늑대를 도끼로 처치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힐드. 그와 동료들이 집으로 쳐들어갔지만 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격수에게 도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했어요. 단 한순간에 도가 저격수에게 다가가서 그를 제압하고 저격총을 빼앗았어요. 불은 집안의 모든 광원을 깨뜨린 다음 켜십시오. 불리하다고 느낀 힐대는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연막탄을 던지고 동시에 다른 한 명에게 돌아가서 던컨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놈은 던컨에게 제압당했어요. 이때 불꽃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HILDE. 그는 천을 숨기기 위해 냉장고 뒤에 숨어야 했어요. 하지만 던컨은 풍부한 경험 덕분에 HILDE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숨결 덕분이에요. 던컨은 HILDE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두 발의 총으로 처치했어요. 힐대와 마주했을 때 헤드폰을 통해 들은 이야기와 함께 그를 향한 두 번의 갑작스러운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 던컨은 확신했어요. 그 회사가 그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암살자 중 한 명을 수색했고 호텔 방의 열쇠를 발견했어요. 차를 몰고 가던 중 한 멤버가 너무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던컨은 다른 멤버가 협박하려고 가수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던컨이 급히 가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수가 납치당한 것을 발견했어요. HILDE 팀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뚱뚱한 남자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녀의 여자친구인 HILD마저 죽자 그는 매우 분노했어요. 그는 던컨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때 던컨은 은퇴한 옛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는 그 뚱뚱한 남자가 암살자들의 퇴직금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던컨은 결국 회사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옛 친구는 가수가 회사 본사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어요. 현재 던컨의 최우선 목표는 가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옛 친구와 헤어질 때 던컨은 마취에 걸려 기절했어요. 깨어나 보니 그는 회사의 고문실에 묶여 있었어요.
그 뚱뚱한 남자는 모든 죄를 덩컨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HILD의 죽음부터 그가 겪어야 했던 손실까지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항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4일 남았어요. 덩컨을 죽일 수 없는 기한이 다가오고 뚱뚱한 남자는 덩컨을 죽이기 위해 고문하기로 결심했어요. 분노를 풀기 위해 덩컨에게 가수가 잔인하게 다루어지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3일 동안 뚱뚱한 남자는 덩컨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어요. 이 고문들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잔인해요. 덩컨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더 이상 멀쩡한 곳이 없었어요. 셋째 날, 그 뚱뚱한 남자가 면도칼로 덩컨을 찔렀고 칼날이 그의 살에 박혀 부러졌어요. 그 뚱뚱한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덩컨의 한쪽 눈을 멀게 했어요. 그때부터 검은색의 공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한쪽 눈을 잃게 만들었어요. 뚱뚱한 남자가 떠난 후 덩컨은 이를 악물고 몸에서 칼날을 빼내고 쇠사슬을 풀었어요. 넷째 날, 방의 문이 열리자 덩컨은 갑자기 일어나서 경비병 몇 명을 재빨리 제압했어요.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밖에 있던 뚱뚱한 노란 피부의 남자는 몹시 겁에 질렸습니다. 덩컨이 전기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그 지역이 어둠에 휩싸이자 그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해 주시면 제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경비병도 덩컨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덩컨은 좁은 복도에서 다른 경비병 무리와 마주쳤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덩컨은 움직이면서 적들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부상에다가 불리한 지형과 적들이 너무 많아서 덩컨은 몇 발의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도 치명적인 곳은 아니었어요. 곧 긴 복도는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고 덩컨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그곳을 빠져나갔어요.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인 무기상 자스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탈출이 캣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잔미네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전화로 매개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카의 목숨을 바꾸겠다고 말하고는 기절했죠. 다음 날 덩컨은 깨어났어요. 자스민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만 덩컨은 여전히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덩컨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자스민은 대량의 중화기와 고급 무선 레이저 조준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그 후 덩컨은 차를 몰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매개 전화를 걸어 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는 추적되었지만 대략적인 지역만 확인되었습니다. 황금색 뚱뚱한 남자는 전개 부하에게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위치가 확인된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덩컨은 폐공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가지고 온 모든 중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준비 후 그는 B에게 전화해 거래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V는 덩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전화를 끌어보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량 근처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1분도 안 돼 V와 동료들이 덩컨을 포위했습니다. 남자는 부하의 카메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덩컨이 유인해 제거하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정 때문에 덩컨은 백에 생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와 뚱뚱한 남자는 덩컨이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V는 덩컨이 제안한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부하들에게 덩컨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녀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덩컨은 새로 얻은 고급 무기를 사용해 여유롭게 하나씩 처치해 나갔습니다. V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모든 암살자들이 처치되었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바지를 질렀습니다. 덩컨은 백에 총을 쏘지도 않았고 그녀의 생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황금색 뚱뚱한 남자는 더 이상 시킬 수 있는 부하가 많지 않았습니다. 덩컨을 보자 그들은 겁에 질려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덩컨은 황금색 뚱뚱한 남자의 사무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손에 도끼를 들었습니다. 황금색 뚱뚱한 남자는 덩컨을 위협하려고 경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단지 꿈이나 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덩컨이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덩컨이 도끼로 뚱뚱한 남자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덩컨은 의식을 잃은 남자를 안고 떠났습니다. 쉬고 나서 그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덩컨은 침대 위에 자신의 자선 기부 보고서와 한 가족의 학살 사건을 보도한 오래된 신문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작은 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덩컨이 수년 동안 괴롭혀온 악몽이었습니다.
던컨은 자카가 바로 예전의 그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던컨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복수하려고 던컨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해 던컨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아이의 가족을 잘못 죽였습니다.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어린아이인 그녀를 살렸습니다. 수년 동안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던컨은 매년 2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던컨은 마을로 이사 전까지 그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녀의 가족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고 그녀가 겪어온 고통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던컨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두 사람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녀는 반가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던컨은 모른다 대답했지만 조사할 수 있다 했다. 번역의 오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모순된 듯해요. 앞서 던컨이 잘못된 사람을 죽였다고 했지만 후에 그녀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는 것은 복수를 위해서라고 하니 논리적이지 않아요. 나는 던컨이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는 임무였다고 봐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받아 그녀의 아버지가 차 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격 중에 그는 우연히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였고 이제 그녀가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 좀 더 납득이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